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모델러 X는 유니티 에디터에서 3D 모델링과 UV 얼랩, 그리고 텍스처 페인팅과 애니메이션을 위한 리깅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3D 콘텐츠 제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이 튜토리얼은 유모델러 X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유모델러 X의 각종 기능과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금방 배울 수 있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튜토리얼 영상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모델러 X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모델러 X의 인터페이스는 신 탭에서 위쪽을 보시면 나오는 아이콘들과 유모델러 X 오브젝트를 생성하거나 선택하면 볼 수 있는 유모델러 X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단 아이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유모델러 허브와 유모델러 X 오브젝트 생성 아이콘과 유모델러 X 설정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모델러 허브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유모델러 허브가 띄워지며 허브 통해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하거나 유모델러 허브와 유모델러 X의 버전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이콘은 유모델러 X 오브젝트 생성 아이콘으로 새로운 유모델러 X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유모델러 X를 사용하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유모델러 X 전용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다음 아이콘은 유모델러 X의 설정창을 볼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유모델러 X에서 사용되는 버텍스와 엣지, 그리고 페이스의 색상이나 크기를 변경하거나 기본 구성을 변경하는 등의 여러 설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유모델러 X 오브젝트를 생성하거나 선택했다면 엘리먼트 선택 버튼들이 표시됩니다. 버텍스와 엣지 그리고 페이스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엘리먼트 선택 버튼들과 유모델러 X 오브젝트의 편집 상태를 벗어나는 오브젝트 버튼이 표시됩니다. 유모델러 X에서는 버텍스와 엣지 그리고 페이스를 통틀어 엘리먼트라고 부르며 엘리먼트 선택을 할 경우 선택한 엘리먼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유모델러 X의 엘리먼트는 유니티 에디터의 기본 조작과 동일하게 이동하거나 회전하고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펙터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모델러 X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델링, 리깅, 페인팅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3개의 모드와 관련 툴들을 제공합니다. 먼저 모델링 모드는 메시 편집이 주된 기능으로 편집과 선택에 관련한 다양한 툴들과 여러 속성이 있으며 이것들이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리깅 모드는 애니메이션을 위한 모드로 스키닝과 같은 리깅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인팅 모드는 텍스처와 색상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레이어와 브러쉬를 이용해 색상과 텍스처를 빠르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모델러 X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면 다양한 3D 관련 작업을 유니티 에디터 내에서 직접 작업할 수 있습니다. 유모델러 X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모델러 X 오브젝트는 편집이 가능한 메시라는 뜻의 에디터블 메시를 기본 구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 내 상단에 있는 아이콘들 중 유모델러 X 오브젝트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스펙터 탭에 있는 유모델러 X 컴포넌트에서 프리미티브 그룹에 있는 도형 관련 툴을 클릭하거나 드로잉 그룹에 있는 평면 관련 툴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프리미티브 그룹에 있는 도형 중 박스 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 후 마우스 커서를 신으로 옮긴 다음에 신을 클릭하면서 그대로 클릭을 떼지 않고 드래그를 하여 박스의 밑면을 만들고 원하는 밑면이 되었으면 클릭을 뗀 후 그대로 마우스를 위쪽으로 옮겨 박스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만약 생성된 박스의 크기나 페이스 분할 정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박스 툴을 선택했을 때 표시된 속성들의 값을 변경하면 됩니다. 속성의 값을 직접 입력하면 씬에 바로 반영됩니다. 속성 값은 직접 입력 말고도 속성 이름 옆을 드래그하여 값의 변화를 주면서 원하는 값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가 되었다면 엘리먼트를 선택하거나 다른 툴을 선택하여 편집을 마칠 수 있고 도형을 추가하고 싶다면 다시 씬을 클릭 드래그하여 또 다른 도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델링 모드의 드로잉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로잉 그룹에는 평면 도형을 그리거나
페이스에 엣지를 그리듯이 추가할 수 있는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디스크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디스크 툴은 아까 박스 툴과 같이 클릭 드래그를 통해 원형 평면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평면을 나누는 엣지를 생성하려면 같은 그룹의 라인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라인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엣지를 클릭하고 다른 엣지를 클릭하면 페이스가 나누어집니다. 더 나누고 싶다면 클릭 후 또 다른 엣지를 클릭하여 페이스를 나눌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나눴다면 엘리먼트 선택 아이콘을 누르거나 다른 툴을 눌러 완료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 도형을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프리미티브 그룹과 드로잉 그룹의 툴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본 도형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기본 도형과 평면만으로도 여러 3D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도형을 편집하여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모델러 X의 편집 툴을 사용하여 3D 모델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모델러 X는 버텍스, 엣지, 페이스와 같은 엘리먼트를 편집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우선 유모델러 X 인터페이스 상단에 있는 선택 아이콘을 사용하여 버텍스, 엣지, 페이스 중 원하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후 원하는 기즈모를 드래그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버텍스를 선택하면 3D 모델의 꼭지점을 이동시켜 모델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엣지를 선택하면 모델에 이루는 선을 이동하거나 회전과 크기를 조절하여 모델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를 선택하면 모델의 면을 조작하여 복잡한 형태를 만들거나 형태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 모드에는 도형을 만드는 프리미티브 그룹과 평면을 생성하는 드로잉 그룹 말고도 여러 기능의 툴들이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 그룹의 툴을 사용해보면서 그룹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엘리먼트를 선택하면 나오는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먼트 그룹은 모델링 모드에서 가장 위에 있습니다. 엘리먼트 선택 아이콘을 누르면 엘리먼트에 따라 속성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엘리먼트 그룹에는 엘리먼트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속성들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텍스를 선택하는 상태에서 엑스레이 모드 속성을 체크한다면 페이스가 반투명해지면서 반대편을 보고 작업하기 수월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의 버텍스를 선택해보면 뒷면에 있는 버텍스가 선택이 안 되는데 백페이스 셀렉트 속성을 체크한다면 뒷면에 있는 버텍스도 함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버텍스를 선택할 때 가중치를 줘서 선택하고 움직이고 싶다면 소프트 셀렉트에 있는 소프트 셀렉션을 체크하여 편집에 가중치를 둘 수 있습니다. 가중치의 모양을 소프트 셀렉션 컵으로 변경하거나 범위를 소프트 셀렉션 레인지를 수정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엘리먼트가 이처럼 표시와 선택에 대한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속성은 특정 엘리먼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를 선택했을 때에 한해서 페이스 표면을 부드럽게 보이게 표현할지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는 스무딩 그룹 속성과 페이스가 익스트루드 되는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익스트루드 옵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페이스를 선택하고 스무딩 그룹을 1로 설정한다면 선택된 페이스는 하나의 스무딩 그룹을 갖게 되어서 부드럽게 표시됩니다. 다른 그룹끼리는 마치 분리된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요. 그렇다고 실제 분리된 건 아닙니다. 셀렉션 그룹은 선택에 대한 툴을 모아놓은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솔레이트 툴을 선택하면 선택된 엘리먼트와 연결된 엘리먼트가 모두 선택됩니다. 만약 페이스로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면 분리된 부분까지만 선택되는 툴입니다. 그로우 툴은 선택한 엘리먼트를 확장하듯이 선택하는 툴입니다. 선택한 영역보다 더 넓은 영역을 클릭할 때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Add 그룹은 툴을 실행하면 엘리먼트가 추가되는 툴들을 모아놓은 그룹입니다. 주로 선택된 엘리먼트가 추가되거나
툴에서 정해진 엘리먼트가 추가되는 툴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벨 툴은 모서리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하여 실행하면 모서리가 부드러워지면서 페이스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프컷 툴은 마우스 커서와 가까운 엣지를 기준으로 페이스를 나누는 연결된 엣지를 생성하는 툴입니다. 엣지가 추가되면서 모델을 좀 더 자세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리무브 그룹은 실행하면 엘리먼트가 삭제되는 툴들을 모아놓은 그룹입니다. 주로 선택된 엘리먼트가 삭제되거나 툴에 의해 엘리먼트가 합쳐지는 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먼트가 합쳐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엘리먼트 전체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리무브 그룹에 배치되었습니다. 타겟 웰드 툴을 예로 든다면 타겟 웰드 툴은 버텍스를 다른 버텍스와 합치는 방식의 툴이기 때문에 버텍스의 전체 개수가 줄어듭니다. 실시간 3D 콘텐츠를 만들 때는 최적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버텍스를 합쳐주거나 줄여줌으로써 모델의 용량과 로딩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디폼 그룹은 표면에 변형을 가하는 브러쉬 형태의 툴을 모아놓은 그룹입니다. 브러쉬 방식으로 모델에 변형을 가하기 때문에 기즈모를 이용한 편집과는 다른 느낌으로 모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브 브러쉬를 사용하면 원 안에 들어오는 버텍스를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옮기면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서페이스 그룹은 표면에 대한 툴을 모아놓은 그룹입니다. 주로 버텍스 컬러과 머티리얼 설정이나 UV 에디터와 함께 쓸 수 있는 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티리얼 툴은 선택된 페이스에 머티리얼을 적용하거나 적용된 머티리얼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렇게 페이스 선택으로 변경한 후 머티리얼을 적용할 페이스를 선택하고 머티리얼 툴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머티리얼 추가 버튼을 통해 머티리얼을 추가하고 추가한 머티리얼을 선택된 페이스에 적용하기 위해 어사인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페이스에 머티리얼이 적용됩니다. 만약 적용한 머티리얼을 삭제한다면 다른 머티리얼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페이스에 적용된 머티리얼 대신 다른 머티리얼을 삭제하면 모든 페이스에 추가된 머티리얼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스크 그룹은 다른 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능의 툴을 모아놓은 그룹입니다. 3D 모델 제작할 때 자주 쓰는 리셋 엑스폼 툴과 피벗 투 센터 툴을 예시로 들자면 리셋 엑스폼 툴은 선택된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인 포지션과 로테이션 그리고 스케일 값을 초기화하는 툴입니다. 만약 유모델러 X 오브젝트를 회전하거나 크기를 변경했을 때 이것을 모델에 직접 반영하고 싶다면 리셋 엑스폼 툴을 이용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피벗 투 센터 툴은 오브젝트의 피벗 위치를 설정하는 툴이고 피벗을 오브젝트의 정중앙과 상단 중앙 그리고 하단 중앙으로 변경할 수 있는 툴입니다. 피벗은 오브젝트의 위치나 회전과 크기를 조절하기 위한 기준점입니다. 오브젝트의 원점 위치로 기즈모의 위치와 오브젝트 공간에서의 각 엘리먼트의 위치를 정의하는 기준점입니다. 피벗을 기준으로 하는 쉐이더나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처럼 툴들은 툴이 가진 특징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룹을 통해 원하는 툴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빠르게 모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모델러 X에서 제공하는 모디파이어 기능을 사용하여 3D 모델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디파이어는 3D 모델의 특정 효과를 적용하여 모양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유모델러 X는 모디파이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파괴적 방식으로 원본 모델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본 모델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모델의 변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모델러 X는 다양한 모디파이어를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면 복잡한 모델을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어 패널에서 원하는 모디파이어를 선택하고 설정을 조절하여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밴드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면 3D 모델을 곡선 형태로 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밴드 모디파이어를 선택한 후 밴드 모디파이어의 속성 중 각도와 방향을 조절하여 원하는 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모델의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휘게 만들었다면 이후에 휜 정도를 바꾸기 위해 여러 툴과 편집이 필요하지만 모디파이어를 이용한다면 손쉽게 휜 정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디파이어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원본 모델을 보존한 채로 모델의 변형을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모델러 X에서 애니메이션을 위한 리깅은 리깅 모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깅 모드는 모델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위한 모드로 메쉬에 웨이트를 할당하고 웨이트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웨이트란 가중치를 뜻합니다. 모델의 엘리먼트가 표면이라면 뼈대의 움직임을 버텍스에 얼마나 반영하여 움직이게 할지에 대한 가중치 값입니다. 뼈대는 본이라고 하며 웨이트 값의 범위는 0.0에서 1.0으로 0.0일 경우 본을 움직여도 버텍스가 움직이지 않고 1.0일 경우 본을 움직이면 해당 버텍스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럼 리깅 모드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깅 모드를 학습하기 위해 이와 같은 모델 형태와 본을 생성했습니다. 본은 빈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계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리깅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깅 작업에 사용하는 본을 설정해야 합니다. 본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본을 루트본 슬롯에 넣어주는데 이 슬롯에 선택된 본은 모델의 이동과 회전을 제어하는 중심점이 됩니다. 설정 후 스타트 리깅을 눌러 리깅 모드에 진입합니다. 리깅 모드에 진입하면 모델링 모드와는 다른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는데요. 최상위 본인 루트본을 설정한 부분 아래에는 본 트리를 볼 수 있습니다. 본 트리 영역은 현재 모델에 할당된 본의 트리 구조를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본 트리에는 웨이트 할당과는 상관없이 연결된 모든 본이 표시되며 원하는 본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툴 그룹으로 리깅 모드에서 사용 가능한 툴이 모아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웨이트 툴을 이용하여 본의 버텍스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 트리 영역이나 씬에서 본을 선택합니다. 본 트리 영역에서 원하는 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씬에서 원하는 본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씬에서 선택하려면 아래 웨이트 툴 속성에 있는 Enable Clicking on Bones 속성이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모델러 X를 처음 시작하셨다면 이 속성이 이미 체크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을 선택하셨다면 본과 연결되어서 움직였으면 하는 버텍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리깅을 할 때 본에 연결되는 버텍스의 위치는 연결되는 본의 위치와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이쪽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된 본과 연결하는 게 좋겠네요. 버텍스가 선택되었다면 선택된 웨이트 툴의 속성에서 원하는 정도의 웨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세하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1이라고 표시된 웨이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텍스와 연결된 엣지의 색상이 바뀌면서 할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직관적으로는 본을 직접 움직여보면 되겠죠. 본을 선택 후 기즈모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이면 웨이트를 할당한 버텍스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움직일 때 버텍스의 움직이는 정도가 급격하다면 1보다는 작은 값으로 원하는 버텍스의 웨이트를 할당해주면 됩니다. 본과 본 사이에 있는 이 버텍스의 0.5 정도의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0.5 버튼을 클릭하면 버텍스의 움직인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인 본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리셋 포즈 툴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본의 위치와 회전값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리깅을 할 때 웨이트를 위해 본을 움직이면서 버텍스의 할당 정도를 확인하며 작업하게 됩니다. 리셋 포즈 툴은 이때 움직여진 본의 위치와 회전을 초기화시켜 원래의 기본 포즈로 되돌릴 수 있는 툴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려면 유니티 에디터에 있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합니다. 유니티 에디터의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메뉴로 들어가고 여기서 애니메이션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탭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리깅을 진행한 본 3의 움직임을 주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 애니메이션 클립 파일을 원하는 경로에 생성하고 키프레임 레코딩 모드를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본 3을 움직이면 애니메이션 탭에 본 3에 대한 키프레임이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프레임이나 시간을 바꿔서 다시 본 3을 움직여주면 여기서도 키프레임이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레코딩 모드를 해제하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깅 모드를 이용하면 다른 외부 툴을 사용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리깅을 할 수 있고 작업에 끊김없이 유니티 에디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모델러 X에서 페인팅 모드를 사용하면 손쉽게 유니티 에디터 내에서 텍스처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페인팅 모드는 모델의 색상을 칠하는 모드로 레이어와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색상을 표현하고 텍스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페인팅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깅 모드와 같이 초기 설정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페인팅 모드의 기본 설정으로도 바로 페인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 페인팅 버튼을 눌러 페인팅 모드에 진입하겠습니다. 페인팅 모드는 크게 레이어 영역과 프로퍼티 영역 그리고 맵 소스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영역부터 보자면 레이어를 관리하고 편집할 수 있는 툴과 레이어가 표시되는 영역입니다. 레이어는 여러 이미지 툴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으로 개별적으로 편집이 가능한 이미지들의 층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레이어들은 최상단에 있는 레이어부터 아래쪽으로 겹치게 되며 각 레이어의 영향은 블렌딩 모드라는 미리 적용된 색상 연산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프로퍼티 영역은 툴이나 레이어 등 선택한 기능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영역으로 선택한 기능에 대한 속성이 표시됩니다. 모델링 모드나 리깅 모드처럼 선택한 툴 아래에 나오는 속성과 비슷하지만 페인팅 모드는 툴뿐만 아니라 레이어 개념도 함께 나오는 만큼 툴에 종속된 속성이 아니라 여러 기능에 대한 속성들을 표시하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맵소스 영역은 텍스처의 해상도와 맵소스의 포맷 등을 설정하며 맵소스의 추가나 삭제와 같은 맵소스 관리에 대한 속성을 모아놓은 영역입니다. 여기서 맵소스는 유모델러 X의 페인팅 모드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금속성이나 색상과 표면의 매끈함 정도 같이 재질을 이루는 각 개별 특성들을 뜻합니다. 페인팅 모드에서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의 텍스처가 아닌 여러 재질 특성을 편집하고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페인팅 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레이어의 종류와 특징을 간단하게 활용하여 페인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페인팅 모드에 진입하면 페인팅 레이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인팅 레이어는 브러쉬 형태로 모델에 직접 페인팅이 가능한 레이어입니다. 몇 가지 맵 소스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페인팅 레이어를 선택하면 나오는 속성들은 프로퍼티 영역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색상을 변경하고 모델 표면을 클릭 드래그하면 색상이 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상 맵소스 말고 다른 맵소스를 변경해서 칠해보겠습니다. 금속성을 표현하는 메탈릭 속성을 1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1이라는 것은 100%를 의미하고 0은 0%입니다. 즉, 금속성을 100%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스무스니스는 매끈함에 대한 맵소스입니다. 1로 설정 시 가장 매끈하게 표현됩니다. 이 상태에서 표면을 칠해보면 아주 매끈한 금속이 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페인팅된 영역 말고 다른 영역의 맵소스 값을 채워주려면 필 레이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 레이어는 말 그대로 채워진 레이어로 필 레이어에 설정된 맵소스 값으로 모든 영역이 칠해집니다. 여기서는 텍스처를 색상에 넣어보겠습니다. 텍스처 슬롯에 돌 블럭 텍스처를 넣어보겠습니다. 돌 텍스처를 넣으면 바로 표시가 되는데 아무래도 텍스처의 조밀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속성에서 타일링 속성의 1보다 높은 값을 넣으면 텍스처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필 레이어를 이용하지만 브러쉬를 이용한 페인팅을 하고자 한다면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의 특정 영역을 마스킹하는 속성으로 적용된 레이어의 특정한 부분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만들어진 레이어를 선택한 후 마스크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나오는 메뉴에서 원하는 마스크를 선택하면 되는데 블랙 마스크는 적용하는 레이어의 모든 속성을 표시하지 않는 마스크고 화이트 레이어는 레이어의 모든 속성을 표시하는 마스크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브러쉬를 통한 페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을 생각하면서 마스크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블랙 마스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선택하고 브러쉬로 표면을 칠해주는데 흰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흰색으로 칠해주면 흰 부분만 필 레이어의 속성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 레이어와 페인팅 레이어를 사용하여 여러 맵소스를 칠하거나 채울 수 있으며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하여 특정 영역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를 표면에 붙이듯이 표현하고 싶다면 스티커처럼 동작하는 스티커 레이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레이어 추가 버튼을 눌러 스티커 레이어를 생성한 후 텍스처를 넣습니다.
그리고 씬에서 모델의 표면을 클릭하면 텍스처가 표면에 붙어서 표현됩니다. 만약 스티커 레이어에 적용하는 텍스처가 배경이 투명한 텍스처라면 조금 더 스티커처럼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텍스처는 배경이 투명하고 로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표현되는 것은 배경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다른 맵 소스 값 때문이기에 다른 맵 소스 버튼을 눌러 비활성화시키면 투명한 것처럼 표현됩니다. 유모델러 X는 페인팅 모드에 있는 레이어 기능을 활용하여 텍스처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와 브러쉬를 사용하면 텍스처의 색상, 농도, 거칠기 등 다양한 속성을 개별적으로 조절하고 순서를 변경하여 다양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 유모델러 X를 사용하여 3D 모델링과 리깅 그리고 텍스처 페인팅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모델러 X는 유니티 에디터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툴로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유니티를 이용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모델러 X를 활용하면 다양한 3D 관련 작업을 유니티 에디터 내에서 직접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외부 툴을 사용할 필요 없이 유니티 내에서 모든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유모델러 X를 사용하면서 어려움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유모델러 X 공식 문서나 포럼 등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유모델러 X의 기능들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업을 진행해보세요. 여러분의 게임 개발과 3D 컨텐츠 제작에 유모델러 X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